세아 몰래 만나는 거 너무 짜릿해. 민준 씨는 이제 내 거야. 친구이자 불륜여인 한유진의 나직한 속삭임이 어머니의 병원비까지 털어 남편 강민준을 벼랑 끝에서 구해냈던 지난 7년의 모든 헌신을 잔혹하게 조롱했습니다. 남편의 옷주머니에서 친구 한유진의 귀걸이와 재혼을 모의하는 메시지를 발견했을 때 나의 세상은 깨진 유리처럼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나를 차가운 방파제 끝으로 내몰아 차디찬 바닷물 속으로 추락하는 순간 내 눈에 비친 것은 나를 밀어버린 남편과 환희에 찬 친구의 얼굴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만나 뵙게 된 것도 인연인데 다음에도 찾아뵐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세아는 창가에 홀로 서서 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늦은 밤 차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거리의 불빛도 희미해졌어요. 손목시계를 보니 벌써 11시가 넘었습니다. 남편 민주는 오늘도 회사에서 늦는다고 문자 한 통만 보냈을 뿐이었죠. 세아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숨이 서려 뿌옇게 흐려지는 유리 너머로 7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그때 민주는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몰래 진행하던 건설 프로젝트가 부실로 무너지면서 회사에서 책임을 추궁당했고 거액의 변상금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죠. 민주는 세아를 만날 때마다 초췌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의 손은 늘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아는 그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과 어머니의 병원비로 모아뒀던 돈까지 털어서 민준을 구해냈어요. 은행 창구에 앉아 통장을 비우는 순간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민준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후 세아는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주는 그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세아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안해. 책임질게라고 말하는 민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아는 그 순간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결혼식 날 세아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객들의 축하 속에서 민주는 세아를 바라보며 웃었죠. 세아는 그 웃음이 진짜라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유산으로 잃고 흘러가는 시간은 세아의 믿음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어요. 세아는 유학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시부모님을 모시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며 7년을 보냈어요. 시어머니는 세아에게 늘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금만 늦게 식사를 차려도 눈빛이 차갑게 식었고 집안일이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한숨을 푹 내쉬었죠. 세아는 그럴 때마다 더 완벽해지려고 애썼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부모님의 아침을 차리고 밤늦게까지 집안을 정리했어요. 민주는 점점 바빠졌습니다. 세아가 구해준 돈으로 위기를 넘긴 뒤 그는 강산 건설 경영 본부장 자리까지 올랐어요. 하지만 그가 집에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세아는 민준이 돌아올 때까지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밤이 깊어지고 불빛이 하나씩 꺼지는 동안에도 세아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돌아오면 세아는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고생했어요. 저녁 드실래요? 라고 물었지만 민주는 고개만 끄덕일 뿐 세아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넥타이를 풀며 곧장 침실로 향하는 그의 등이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세아는 용기를 내서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민준의 옆에 조심스럽게 몸을 기대며 팔짱을 꼈어요. 하지만 민주는 더워라는 한마디와 함께 세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세아는 그 순간 가슴 한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민준의 등 뒤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서 있었고 세아는 그 벽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한유진을 다시 만났습니다. 유진은 화려했어요. 몸에 딱 맞는 드레스를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난 그녀는 모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세아는 수수한 원피스를 입고 구석에 앉아 유진을 바라봤어요. 유진은 세아에게 다가와 손목을 꼭 잡았습니다. 세아, 너 요즘도 집에만 있어? 너무 착한 거 아니야? 가끔은 밖으로 나와야지. 유진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상하게 차가웠어요. 세아는 유진의 손을 살짝 떼어내며 웃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남편이랑 시부모님 챙기는 게 좋아서. 유진은 피식 웃더니 세아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착하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너무 착하면 당하는 거야. 그날 저녁 민준도 모임에 얼굴을 비쳤습니다. 세아는 남편이 오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민준은 세아를 지나쳐 유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웃었고 유진은 민준의 팔에 손을 살짝 올렸어요. 세아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아는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유진이랑 친해요? 민준은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친한 건 아니고 그냥 일 때문에 아는 사이지. 부동산 쪽 유명한 인플루언서잖아. 세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어요. 며칠 후 세아는 민준의 사무실을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 안에서 작은 보석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뚜껑을 열자 고급스러운 귀걸이 한 짝이 들어 있었어요. 세아는 귀걸이를 손에 들고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건 세아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세아는 이 귀걸이를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동창 모임 날 유진이 했던 귀걸이와 똑같았어요. 세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귀걸이가 손 안에서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어요. 세아는 귀걸이를 다시 상자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추궁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아니, 차라리 모르는 척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민준이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세아는 침대에 누워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민준의 재킷 주머니에서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아는 몸을 일으켜 재킷을 집어들었어요. 주머니에서 낯선 휴대폰이 나왔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어요. 잠금이 풀려 있었습니다. 세아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화면 가득 민준과 유진이 웃고 있는 사진이 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카페 테라스에 앉아 손을 맞잡고 있었고 유진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가 하나 떠올랐어요. 민준 씨, 나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세아 몰래 이렇게 만나는 게 짜릿해. 우리 곧 공개할 수 있을까요? 세아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힌 폰의 액정이 작게 갈라졌어요. 그 갈라진 틈 사이로 세아 자신의 얼굴이 일그러져 비쳤습니다. 세아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세아는 입을 가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목구멍에서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간신히 삼키며 세아는 벽을 짚고 몸을 지탱했어요.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나왔어요. 그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과 그 앞에 주저앉아 있는 세아를 보았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세아는 휴대폰을 주워 민준에게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쥘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뭐예요? 세아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민주는 한참 동안 세아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다. 이혼하자. 세아는 민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준의 눈빛에는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어요. 그저 차갑고 무심한 눈빛만이 세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세아는 휴대폰을 움켜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7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세아는 입을 가리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목구멍에서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간신히 삼키며 벽을 짚고 몸을 지탱했습니다. 세아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어요. 초췌하고 지쳐있고 무너진 얼굴이었습니다. 세아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던 걸까요? 민준의 웃음도 손을 잡았던 온기도 모두 거짓이었을까요? 세아는 휴대폰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민준과 유진이 웃고 있는 사진이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세아가 빠진 그들의 세상은 더 밝고 더 자유로워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세아는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어젯밤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베개에 젖은 눈물 자국이 현실을 증명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민주는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넥타이를 매는 손놀림은 여유로웠습니다. 세아는 민준 앞을 막아섰어요. 손에는 어젯밤 발견한 비밀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야기 좀 해요. 세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주는 세아를 보지도 않고 시계를 확인했어요. 지금 바빠. 바쁘긴 뭐가 바빠요. 유진이랑 바쁜 거예요? 세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주는 그제야 세아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그래. 유진이랑 바빠. 만족해? 세아는 숨이 막혔습니다. 민준의 대답이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더 충격이었어요. 세아는 민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당신 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7년 동안 함께 살았잖아요. 내가 당신 구했잖아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민준은 세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동작이었어요. 됐어. 이혼하자. 변호사 알아봐 둘 테니까. 민준은 그 말만 남기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어요. 세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요. 세아는 바닥에 손을 짚고 몸을 떨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세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세아는 멍하니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세아? 전화 너머로 한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유진. 세아의 목소리가 겨우 나왔습니다. 유진은 피식 웃었어요. 민준 씨한테 들었어. 이혼하기로 했다며? 잘 됐네. 세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에서 조롱이 느껴졌어요. 유진아, 너 정말 이러는 거야? 우리 친구였잖아. 친구? 우리가 친구였어? 유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세아야, 너는 너무 착했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살았잖아. 이제 배울 때야. 민준 씨는 내 거야. 짐 싸. 빨리. 전화가 끊겼습니다. 세아는 휴대폰을 움켜쥐고 바닥을 응시했어요. 유진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준 씨는 내 거야. 세아는 몸을 떨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가슴속을 휘저었어요. 하지만 세아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은 세아의 전부였으니까요.
7년 동안 세아가 모든 걸 바친 곳이었으니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집에 거의 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세아에게 차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세아는 혼자 빈 집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날 밤 민준이 늦게 돌아왔습니다. 세아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준은 세아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어? 당연하죠. 여기 내 집이에요. 세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주는 세아를 내려다보다가 부엌으로 걸어갔어요. 냉장고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작은 잔에 음료를 따랐습니다. 민주는 잔을 들고 세아에게 다가왔어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 피로회복제야. 마셔. 세아는 잔을 받아들며 민준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민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서늘했어요. 세아는 본능적으로 불안을 느꼈습니다. 가슴 한편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하지만 세아는 잔을 받았습니다. 민준이 건네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혹시 이게 화해의 신호일까 하는 희망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세아는 잔을 입에 댔습니다. 음료는 달콤했어요. 세아는 천천히 잔을 비웠습니다. 민주는 세아가 다 마실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 마셨어요. 세아가 말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잔을 받아갔어요.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세아는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손끝이 저리기 시작했어요.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세아는 소파 팔걸이를 붙잡았어요. 어지러워. 세아의 목소리가 작게 나왔습니다. 민주는 세아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왔어. 지금 출발해. 민준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세아는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당신, 뭐 한 거예요? 세아는 간신히 물었습니다. 민주는 세아를 내려다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집착해서. 세아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손을 들어 닦을 힘도 없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거운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불빛이 노랗게 번져 보였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가자, 세아야. 세아는 저항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혀가 돌처럼 굳어서 작은 신음조차 새어나오지 않았어요. 세아의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의 발소리가 가까이 다가왔어요. 흐릿한 시야 속에서 세아는 한유진의 얼굴을 봤습니다. 민준 씨, 준비됐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대답했어요. 응, 가자. 민준과 유진이 세아의 양쪽 겨드랑이를 잡았습니다. 세아의 몸이 들어 올려졌어요. 발이 바닥에 질질 끌렸습니다. 뻑뻑한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울렸어요.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세아는 천장에 불빛이 지나가는 걸 보았어요. 노란 불빛들이 흐르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몸이 꺾이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비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진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귓가에 닿았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어요. 조심해요, 민준 씨. 계단 미끄러워. 유진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마치 소풍을 가는 것처럼 가벼운 목소리였어요. 세아는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세아의 얼굴을 스쳤어요. 세아는 바깥 공기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지를 수 없었어요.
세아는 자신이 차량 뒷좌석에 쑤셔 넣어지는 것을 희미하게 감지했습니다. 등받이가 세아의 등을 눌렀어요. 차 문이 철컥하고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관 뚜껑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유진이 세아 옆에 앉았습니다. 유진의 향수 냄새가 차 안에 가득 찼어요. 달콤하면서도 역겨운 냄새였습니다. 세아의 숨통이 조여왔어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세아는 창밖을 보려고 했지만 눈꺼풀이 무거워서 제대로 뜰 수가 없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끊임없이 세아의 눈동자를 스쳤습니다. 노란빛, 하얀빛, 다시 어둠. 빛들이 반복됐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이 이어졌어요. 귓가에 유진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세아야, 너 정말 착했어. 착한 애들은 오래 못 살아. 알지? 유진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잔인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닷바람이 세아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어요. 비릿한 염분 냄새가 코끝을 파고들었습니다. 세아는 몸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어요. 민준과 유진이 세아를 끌어냈습니다. 세아는 몸을 질질 끌리며 어디론가 이동했어요. 발밑에 딱딱한 콘크리트가 느껴졌습니다. 방파제였어요. 파도가 철썩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본능적인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여기면 되겠네.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아는 눈을 뜨려고 애썼어요. 흐릿한 시야 속에서 민준과 유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세아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유진이 세아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이제 내 자리 내가 가질게. 영원히. 고마웠어, 세아야. 유진의 목소리가 세아의 머릿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세아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민준이 세아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방파제 끝으로 걸어갔어요. 세아는 민준의 품에 안긴 채 눈을 떴습니다. 민저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세아를 놓았습니다. 세아는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곧 차가운 물이 세아를 감쌌습니다. 바닷물이었어요. 염분이 입과 코로 밀려들었습니다. 세아는 팔을 휘저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물속으로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폐 속으로 물이 스며들었어요. 세아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세아는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방파제 위에 민준과 유진이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세아의 시야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세아는 의식을 잃었어요. 7일 후 강산 건설 본사 앞 민준은 검은 양복을 입고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연기였지만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아내 윤세아가 실종됐습니다. 자살을 암시하는 유서를 남기고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민준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원은 일주일 만에 윤세아의 사망 신고를 승인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했으니까요. 유서, 실종 신고, 목격자 진술.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윤세아는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 무서운 사건이 있던 그 시각, 바다 끝자락. 한 남자가 밤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희안이었어요. 그는 낚싯대를 들이우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파도 소리 사이로 이상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이안은 고개를 들어 바다를 응시했어요. 달빛 아래 무언가가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이하는 황급히 낚싯대를 내려놓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어요. 이하는 떠내려오는 사람을 향해 헤엄쳐 갔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창백한 얼굴, 축 늘어진 팔다리. 이하는 재빨리 여자를 붙잡아 육지로 끌어왔어요. 여자의 목에서 희미한 맥박이 느껴졌습니다. 살아있어. 이하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누르고 또 눌렀어요. 그리고 마침내 여자가 물을 토해냈습니다. 여자는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이하는 여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차로 향했어요. 괜찮아요. 내가 살려줄게요. 이하의 목소리가 여자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하를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이하는 여자를 차에 태우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윤세아는 두 번째 삶을 얻었습니다. 세아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낯설었어요. 하얀 천장, 깨끗한 벽,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여기는 어디였을까요? 세아는 몸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아팠어요. 팔다리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목이 뻐근하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은 단정한 남자였습니다. 세아는 그를 본 적이 없었어요. 깨어났군요. 남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세아는 남자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여기, 어디예요? 세아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고 거칠었습니다. 세아는 목을 만졌어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제 집입니다. 당신을 바다에서 구했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세아는 남자의 말을 천천히 이해했어요. 바다. 그렇다, 바다에 빠졌었죠. 당신은 누구예요? 서이안입니다. 변호사예요. 이안이 대답했습니다. 세아는 이안을 바라봤어요. 이안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제 이름이. 세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아니,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바다에 빠졌는지, 누가 자신을 밀었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든 게 안개 속처럼 흐릿했어요. 세아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기억은 나지 않는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분노였어요. 증오였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 세아의 심장을 뜨겁게 달궜어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이안이 세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세아는 이안을 올려다봤어요. 왜? 저를 구했어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이안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세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아는 이안의 집에서 지냈어요. 이안은 세아에게 방을 내주고 식사를 챙겨주고 병원 치료를 받게 해줬습니다. 의사는 세아의 성대가 손상됐다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예전과 같지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세아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이 낯설었어요. 부은 얼굴, 창백한 피부, 그리고 목에 감긴 붕대. 세아는 붕대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목에는 붉은 흉터가 남아 있었어요. 세아는 흉터를 만졌습니다. 차가웠어요. 세아는 입을 열어 소리를 냈습니다. 아, 목소리가 거칠고 낮았습니다. 예전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세아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아는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이안이 세아를 불렀습니다. 이야기 좀 하죠. 세아는 이안을 따라 서재로 들어갔어요. 서재는 깔끔했습니다. 책장에는 법률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어요. 세아는 이안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안은 세아에게 신문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거 보세요. 세아는 신문을 받아들었습니다. 일면에 큰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한 남자와 여자가 웃으며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강산건설 강민준 본부장, 한유진 씨와 재혼. 새 출발 다짐. 세아는 사진 속 남자를 보았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사진 속 남자를 보는 순간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분노였어요. 세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신문이 구겨졌어요.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희미한 기억의 파편들이었어요. 이혼하자.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아는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환청이었을까요? 민준 씨는 내 거야. 짐 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잔인한 목소리였어요. 세아는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올랐어요. 7년 동안의 결혼 생활. 차가워진 잠자리.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귀걸이. 비밀 휴대폰. 그리고 내가 너무 집착해서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세아는 숨을 헐떡였어요.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약물을 탄 음료. 끌려가는 몸. 방파제. 차가운 바닷물. 저 사람들이 저를. 세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문 속 사진이 흐릿하게 번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세아. 제 이름은 윤세아예요. 세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안은 세아의 어깨를 잡았어요. 기억이 돌아왔군요.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게 생각났어요. 민준에게 돈을 빌려준 것, 임신, 결혼, 7년 동안의 헌신, 그리고 배신과 살해 시도. 저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민준이랑 유진이. 세아의 목소리가 격양됐습니다. 이안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구했을 때 방파제 근처에 차량 블랙박스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추적한 결과 강민준과 한유진의 차량이었습니다. 이안의 설명은 차분했습니다. 세아는 신문을 꽉 쥐었어요.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두 사람. 강민준과 한유진. 이 사람들이 세아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였죠. 왜요? 왜 저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세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안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강민준은 당신의 사망 신고를 냈어요. 법원도 승인했고요. 지금 당신은 법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세아는 숨이 막혔습니다. 죽은 사람이라니. 세아는 살아있는데 법적으로는 죽었다는 거였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이안은 세아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신분으로요. 일주일 후 세아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에스더. 이안이 준비한 모든 서류에는 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출생증명서, 여권, 학력증명서,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에스더서는 해외에서 귀국한 사업가였어요. 세아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화장을 했어요. 거울 속에 비친 사람은 더 이상 세아가 아니었습니다. 에스더서였어요. 에스더서는 세련되고 강해 보였습니다.
낮은 목소리는 오히려 카리스마를 더했어요. 세아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스더 서. 새로운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세아는 이안의 서재에서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액자 속에는 젊은 여자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세아는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뒷면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서희수, 2018년 실종. 세아는 사진을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책상 서랍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세아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신문 스크랩들이 가득했어요. 세아는 신문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강산 건설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3명 실종. 세아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강산 건설이 지은 아파트가 부실 공사로 붕괴됐고 3명이 실종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실종자 명단에 서희수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세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서희수? 사진 속 여자. 이안의 동생이었나요? 문이 열렸습니다. 이안이 들어왔어요. 이안은 세아가 신문을 들고 있는 걸 보고 멈춰 섰습니다. 보셨군요. 이안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세아는 신문을 내려놓고 이안을 쳐다봤어요. 희수 씨가 동생이에요? 네. 이안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섰어요. 이안은 서희수의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제 여동생이었어요. 강산 건설 아파트 붕괴 사고로 실종됐습니다. 시신도 찾지 못했어요. 이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아는 이안의 얼굴을 보았어요. 이안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산 건설은 사고를 은폐했어요. 부실 공사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겼죠. 강산 회장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안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재단을 잃었어요. 싸우다가 모든 걸 빼앗겼죠. 그래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강산 건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세아는 이안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안의 아픔이 느껴졌어요. 세아는 자신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더 뜨거워졌어요. 저도 그들과 싸우고 싶어요. 세아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거칠고 낮은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어요. 기억은 안 나지만 제 안에 분노가 있어요. 그들을 향한 증오가 있어요. 저는 에스더 서로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울 거예요. 세아는 자신의 가슴을 쳤습니다. 손짓으로 간절함을 표현했어요. 이안은 세아를 바라봤습니다. 위험합니다. 강산 건설은 거대한 조직이에요. 상관없어요.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잖아요. 더 잃을 게 없어요. 세아의 눈빛이 불타올랐습니다. 이안은 한참 동안 세아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함께 싸우죠. 이안이 세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세아는 이안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의 손이 꽉 맞잡혔습니다. 그날 밤 윤세아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서가 탄생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고층 빌딩 20층 넥스트레벨테크 사무실이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에스더 서는 CEO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이 몸에 딱 맞았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는 세련됐고 화장은 완벽했어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에스더 서는 더 이상 윤세아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분야에 떠오르는 CEO였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강산건설에서 미팅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에스더 선은 고개를 들었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누구죠? 강민준 경영 본부장님입니다. 에스더 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강민준, 세아를 죽이려 했던 남자, 세아의 전 남편. 에스더 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락하세요. 내일 2시에 약속 잡아주세요. 비서가 나갔습니다. 에스더 선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6개월 동안 준비해온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강민준을 만나게 되는 거였죠. 에스더 선은 휴대폰을 꺼내 이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작됐어요. 에스더 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 2시 강산건설 본사 회의실. 에스더 선은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였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강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은 에스더 서를 보는 순간 멈췄습니다. 눈을 떼지 못했어요. 에스더 서는 아름다웠습니다. 지적이고 세련됐고 신비로웠어요. 민준은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스더 서입니다. 에스더 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준은 황급히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강민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습니다. 에스더 서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민준은 에스더 서의 눈빛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앉으시죠. 에스더 서가 먼저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준도 앉았어요. 민준은 에스더 서를 계속 응시했습니다. 강산건설의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 들었습니다. 스마트시티 건설이라고요. 에스더 서가 말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부와 협력해서 진행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투자자를 찾고 있었어요. 흥미롭네요. 에스더 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은 그 미소에 매료됐어요. 하지만 강산건설에 필요한 건 강인함이 아니라 유연한 혁신입니다. 에스더 서의 말에 민준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뜻이죠? 강산건설은 전통적인 건설사입니다. 하지만 스마트시티는 기술이 핵심이에요. 넥스트레벨 테크가 그 기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 서는 서류를 꺼내 민준 앞에 놓았어요. 투자 제안서입니다. 검토해 보세요. 민준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투자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500억 원.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500억이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에스더 서는 다리를 꼬았습니다. 민준은 에스더 서를 쳐다봤어요. 어떤 조건이죠? 주식 우선 매입권과 매수 청구권입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강산건설의 지분 일부를 넥스트레벨 테크가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어요. 민준은 서류를 넘겼습니다. 조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민준은 제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500억이라는 숫자와 에스더 서의 매혹적인 눈빛에 취해 있었으니까요. 좋습니다. 검토해 볼게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에스더 서는 미소를 지었어요. 빠른 답변 기다릴게요. 일주일 후 에스더 서와 민준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민준은 정장을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에스더 서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계약서 검토했어요? 에스더 서가 물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습니다. 계약하죠. 에스더 서는 놀란 척했습니다. 빨리 결정하시네요. 좋은 기회는 빨리 잡아야죠. 민준은 웃었습니다. 에스더 서도 미소를 지었어요. 현명한 판단이에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에스더 서는 민준에게 사소한 배려를 보였어요. 물을 따라주고 음식을 추천하고 민준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마치 과거 윤세아가 했던 것처럼요. 민준은 에스더 서에게서 묘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윤세아를 떠올렸어요. 아니, 떠올리고 싶지 않았지만 자꾸만 생각이 났습니다. 에스더 서의 배려가 윤세아와 비슷했으니까요. 괜찮으세요? 에스더 서가 물었습니다. 민주는 화들짝 놀랐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무슨 생각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주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에스더 서를 보면 윤세아가 생각났습니다. 윤세아에게 했던 것들이 후회됐어요. 에스더 서는 민준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웃었어요. 계획대로였습니다. 본부장님, 가족은 있으세요? 에스더 서가 물었습니다.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재혼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행복하세요? 에스더 서의 질문에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행복한가요? 유진과의 결혼은 행복했나요? 민준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행복해야죠. 민준은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에스더 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에스더 서는 이안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에스더 서가 말했습니다. 이안은 고개를 들었어요. 생각보다 빨랐네요. 그 사람 서류 제대로 안 읽었어요. 500억에 눈이 멀었죠. 에스더 서는 비웃었습니다. 이안은 진지한 표정으로 에스더 서를 쳐다봤어요. 세아 씨,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복수는 이성적으로 해야 해요. 알아요. 에스더 서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눈빛이 차가웠어요. 에스더 서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성적으로, 차갑게, 완벽하게. 한 달 후 에스더 서와 민준의 만남은 잦아졌습니다. 프로젝트 회의, 저녁 식사, 심지어 주말 골프까지 두 사람은 자주 만났어요. 민준은 점점 에스더 서에게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더 서는 민준의 고민을 들어줬어요. 회사 일, 가족 문제, 스트레스. 민준은 에스더 서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에스더 서는 공감하고 위로하고 조언했어요. 어느 날 민준은 에스더 서에게 말했습니다. 에스더 씨, 당신을 만난 게 행운이에요. 에스더 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에스더 서의 미소 뒤에는 복수의 칼날이 숨어 있었어요. 민준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함정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요. 같은 시각 강산 건설 본부장 집무실. 유진은 민준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더 서와의 문자 메시지가 가득했어요. 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에스더 서, 이 여자가 누구야? 유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이를 갈았어요. 질투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준이 다른 여자와 이렇게 자주 만난다니. 유진은 참을 수 없었어요. 가만 안 둬. 유진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몰랐어요. 에스더 서가 누구인지, 그녀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침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민주는 아직 집에 오지 않았어요. 요즘 민주는 거의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유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준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오늘도 늦어. 먼저 자. 유진은 휴대폰을 세게 침대에 던졌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민준은 요즘 에스더 서와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의, 식사, 골프, 모든 스케줄에 에스더 서가 있었어요. 유진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을 고쳐하고
머리를 매만졌어요. 자신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유진을 보지 않았어요. 애쓰더서 그 여자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유진은 중얼거렸습니다.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유진은 윤세아를 제거하고 이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자리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유진은 결심했습니다. 애쓰더서를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유진은 민준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에요? 우리 좀 같이 시간 보내요. 유진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시계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해.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 또요? 애쓰더서랑 또 만나는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주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일이야. 일. 일이면 다해요? 당신 요즘 집에도 안 들어와요. 나랑은 밥 한 끼도 안 먹으면서 그 여자랑은 매일 만나잖아요. 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주는 유진을 쳐다봤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일에 방해하지 마. 너 지금 나한테 짐이 되고 있어. 민준의 말에 유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민준은 넥타이를 매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저녁에 올게. 문이 닫혔습니다. 유진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짐이라니. 민준이 유진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유진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곧 눈물을 닦았어요. 슬픔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좋아. 내가 직접 확인할 거야. 그날 저녁 강산 건설 본사 근처 고급 레스토랑. 민주는 애쓰더서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프로젝트 진행 상황은 어때요? 애쓰더서가 물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정부 승인도 곧 날 것 같고요. 잘 됐네요. 애쓰더서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은근슬쩍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본부장님, 자금 관리는 신경 쓰고 계시죠? 프로젝트에서 가장 위험한 건 자금 흐름이거든요. 민주는 애쓰더서를 쳐다봤습니다. 자금 흐름이요? 네. 특히 하청업체 관리가 중요해요. 부실한 하청업체에 자금이 몰리면 프로젝트 전체가 무너질 수 있어요. 애쓰더서의 말은 차분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조언 감사합니다. 하청업체 중에 약한 고리가 있을 거예요. 그쪽을 보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가 자금을 투입하는 것도 방법이죠. 애쓰더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주는 애쓰더서의 조언을 진리처럼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애쓰더 씨는 통찰력이 대단해요. 민주는 감탄했습니다. 애쓰더서는 속으로 웃었어요. 함정에 미끼를 던진 거였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입구에서 유진이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민준과 애쓰더서가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갈았어요. 두 사람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민준은 애쓰더서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유진을 볼 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유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유진은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질투와 분노가 더 컸으니까요. 저 여자, 도대체 누구야? 유진은 애쓰더서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며칠 후 유진은 애쓰더서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애쓰더서는 넥스트레벨 테크 사무실에서 나와 차를 탔어요. 유진은 멀찍이서 애쓰더서의 차를 따라갔습니다. 애쓰더서의 차는 강남의 한 카페 앞에 멈췄어요. 애쓰더서는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유진도 뒤따라 들어갔어요. 카페는 조용했습니다. 애쓰더서는 카운터에 섰어요.
유진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민트 초콜릿 프라페 주세요. 에스더 서가 주문했습니다. 유진은 그 순간 멈췄어요. 민트 초콜릿. 그건 윤세아가 좋아하던 음료였습니다. 유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윤세아가? 하지만 에스더 서의 얼굴은 윤세아와 완전히 달랐어요. 목소리도 달랐고 분위기도 달랐습니다. 우연이야. 그냥 우연이야. 유진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의혹의 씨앗은 심어졌어요. 일주일 후 강산 건설 본사 로비. 유진은 민준을 만나러 회사에 왔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과 에스더 서가 함께 나왔어요. 두 사람은 복잡한 서류를 주고받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더 서가 민준의 귓가에 속삭였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너무 가까웠어요. 단순한 업무 관계를 넘어선 친밀함이었습니다. 유진은 그 장면을 보고 온몸이 굳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어요.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에스더 서는 유진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민준에게 말했어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민준은 에스더 서를 배웅했습니다. 에스더 서는 우아하게 걸어 나갔어요. 유진 옆을 지나칠 때 잠깐 멈췄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유진 씨 맞으시죠? 에스더 서가 말했습니다. 유진은 에스더 서를 쳐다봤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본부장님께 들었어요. 부인이시라고. 아름다우시네요. 에스더 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어요. 유진은 에스더 서의 눈빛에서 뭔가 낯익은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에스더 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어요. 유진은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저 여자 누구예요? 에스더 서, 투자자야. 민준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진은 민준의 팔을 잡았어요. 투자자면 업무로만 만나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자주 만나요? 일이니까 자주 만나는 거지. 왜 이래? 민준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당신 저 여자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돼. 그냥 비즈니스야. 민준은 유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향했어요. 유진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분노와 질투가 가슴속을 휘저었어요. 며칠 후 또 다른 레스토랑. 민준과 에스더 서는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본부장님, 스테이크 좋아하시는군요. 에스더 서가 말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당신 전에도 이랬지. 에스더 서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전에요? 에스더 서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실수했어요. 하지만 재빨리 웃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아, 제 말은 사람들이 보통 어릴 때 좋아하던 음식을 계속 좋아하잖아요. 아, 그렇죠. 민준은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유진은 달랐어요. 유진은 레스토랑 구석에 숨어 두 사람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더 서가 한 말이 귓가에 꽂혔어요. 당신 전에도 이랬지. 그 말투, 그 억양. 유진은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윤세아였어요. 윤세아가 민준에게 말할 때 쓰던 그 부드러운 말투와 억양이었습니다. 유진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그럴 리가.
유진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의욕은 점점 커졌어요. 민트 초콜릿 음료, 그리고 말투와 억양, 모든 게 윤세아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유진은 에스더 서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에스더 서의 얼굴은 윤세아와 완전히 달랐어요. 하지만 뭔가가 이상했습니다. 아니야. 윤세아는 죽었어. 내가 직접 받는 걸.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유진은 휴대폰을 꺼내 에스더 서의 사진을 몰래 찍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확인해야 해. 에스더 서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아내야 해.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왔어요. 만약 에스더 서가 정말 윤세아라면, 그렇다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였습니다. 유진은 이를 갈았습니다. 안 돼. 내가 이긴 거야. 윤세아는 죽었어. 하지만 유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유진은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에스더 서의 사진이 떠 있었어요. 유진은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에스더 서, 너 대체 누구야? 유진은 중얼거리며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포털 사이트에 에스더 서를 검색했습니다. 넥스트레벨테크 CEO라는 기사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과거 이력은 거의 없었습니다. 유진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에스더 서는 해외에서 귀국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이력을 추적하니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어요. 뭐가 이상한데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탐정은 서류를 펼쳤어요. 대학 졸업 기록은 있는데 재학 중 사진이나 동문 증언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사람 같아요. 유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가짜 신분이라는 거예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누군가 흔적을 완벽하게 지운 것 같아요.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짜 신분. 그렇다면 에스더 서는 누구일까요? 유진의 머릿속에 윤세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계속 조사하세요. 뭐라도 찾아내야 해요. 유진은 탐정에게 추가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틀 후 강산건설 이사회. 이사들이 회의실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강산 회장도 참석했어요. 민주는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안건은 넥스트레벨테크와의 최종 계약 승인입니다. 민준, 설명해보게. 민주는 일어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비전, 예상 수익, 투자 계획.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에스더 서 대표의 투자 덕분에 이 프로젝트는 성공할 겁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한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익명의 투서가 들어왔는데요. 이사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투서죠? 에스더 서 대표의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입니다. 넥스트레벨테크의 자본금이 어디서 왔는지 불분명하다는 내용이에요. 이사의 말에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민주는 당황했어요. 그건 제가 확인해 봤는데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투서에는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되어 있어요.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민준, 이건 심각한 문제야. 계약을 잠시 보류하는 게 좋겠어. 민주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계약이 무산되면 모든 게 끝이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에스더 서와 서희안이 들어왔어요. 실례하겠습니다. 에스더 서가 말했습니다.
이사들은 놀란 표정으로 에스더 서를 쳐다봤어요. 에스더 서 대표님? 어떻게? 익명 투서에 대해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해명하러 왔어요. 에스더 서는 침착했습니다. 서희안이 앞으로 나섰어요. 안녕하십니까? 서희안 변호사입니다. 에스더 서 대표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이안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투서에서 제기된 자금 출처 의혹에 대해 명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넥스트레벨테크의 자본금은 모두 합법적인 해외 투자로 조성됐습니다. 여기 금융감독원 승인 서류와 외환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이안은 서류를 하나씩 펼쳤어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이사들은 서류를 검토했어요. 이건 문제가 없는데요?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이안은 미소를 지었어요. 투서는 근거 없는 모함입니다.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서는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어요. 에스더 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네. 의혹은 해소된 것 같고, 그럼 계약을 진행하지. 감사합니다. 에스더 서가 말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에스더 서와 이안은 눈빛만으로 대화를 나눴어요. 계획대로였습니다. 회의 후 민주는 에스더 서를 따라 나왔습니다. 에스더 씨,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위기를 넘겼어요. 민주는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에스더 서는 민준을 쳐다봤어요.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본부장님, 당신의 아내가 이토록 사업을 방해하는 것을 보니 당신을 믿어도 될지 모르겠네요. 민주는 당황했습니다. 아내요? 무슨 말씀이세요? 투서를 보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한유진 씨예요. 에스더 서의 말에 민주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진이요? 그럴 리가. 확인해 보세요. 저는 사업 파트너를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가족 관리도 못하는 사람과는 일하고 싶지 않아요. 에스더 서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식은땀을 흘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히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어요. 에스더 서는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유진은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민주는 유진에게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이사회에 투서 보낸 거 맞아? 유진은 와인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내가 보냈어. 그 여자 믿으면 안 돼. 미쳤어?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민주는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일어섰어요. 난 당신을 지키려고 한 거야. 저 여자가 수상해. 뭔가 숨기고 있어. 닥쳐. 당신 때문에 계약이 날아갈 뻔했어. 다시는 사업에 간섭하지 마. 민주는 유진을 밀쳤습니다. 유진은 소파에 넘어졌어요. 민주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가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민주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호텔 갈 거야. 당신 얼굴 보기 싫어. 문이 쾅 닫혔습니다. 유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이틀 후 에스더 서와 민주는 최종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강산 건설 회의실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계약서 내용 확인하셨죠? 에스더 서가 물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문제 없습니다. 민주는 계약서를 훑어봤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읽지 않았어요. 에스더 서를 믿었으니까요. 계약서에는 독소 조항이 숨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강산 건설의 지분을 넥스트레벨테크가 강제 매입할 수 있다는 조항.
그리고 매입 가격은 시가의 절반이라는 조항. 민주는 그 조항을 보지 못했습니다. 서명하시죠. 에스더 서가 펜을 내밀었습니다. 민주는 펜을 받아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에스더 서도 서명했습니다. 계약 성사를 축하합니다. 에스더 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도 웃었어요. 하지만 민주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올가미에 목을 걸었다는 것을요. 같은 시각 한 언론사. 기자는 이메일로 받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파일에는 강산 회장의 비자금 조성 증거가 담겨 있었어요. 은행 계좌 내역, 부동산 거래 기록, 뇌물수수 녹취록. 기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대박이잖아. 기자는 즉시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날 밤 뉴스 속보가 터졌어요. 강산 건설 회장, 수백억 비자금 조성 의혹, 검찰 수사 착수. 뉴스는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산 회장은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자신의 얼굴이 크게 나오고 있었어요. 기자들이 강산 건설 본사 앞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럴 수가. 회장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소리쳤습니다. 회장은 바닥에 쓰러졌어요. 구급차가 출동했습니다. 회장은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의사는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강산 건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에스더 서는 사무실에서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시작됐네요. 이한이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계획대로입니다. 이제 강산 건설은 무너질 겁니다. 에스더 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강산 건설 본사 회의실에는 기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에스더 서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차갑고 단호해 보였어요. 오늘 여러분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에스더 서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기자들은 펜을 들었어요. 강산 건설과 진행하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예상치 못한 이유로 실패했습니다. 하청업체의 부실 시공과 자금 관리 실패로 인해 프로젝트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됐어요.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에스더 서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어요. 넥스트레벨 테크는 500억 원을 투자했지만 강산 건설의 무능한 경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에스더 서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에스더 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같은 시각 강산 건설 본사. 민주는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에스더 서가 나오고 있었어요. 강산 건설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실패. 투자자 넥스트레벨 테크 손실 막대. 민주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럴 수가.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에스더 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민주는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 씨, 대체 무슨 일이에요? 민주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준의 책상이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민주는 황급히 받았어요. 여보세요? 강민준 본부장님, 법률팀입니다. 넥스트레벨 테크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소송이요? 네. 계약서의 독소 조항을 발동했습니다. 프로젝트 실패로 인해 강산 건설의 지분을 강제 매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민주는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넘기지 못했어요. 계약서를 훑어보니 작은 글씨로 적힌 조항이 보였습니다. 프로젝트 실패 시 투자자는 회사 지분의 50%를 시가의 절반에 강제 매입할 수 있다.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민준은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강산 건설의 경영권이 에스더 서에게 넘어가는 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 민준은 법정에 섰습니다. 맞은편에는 에스더 서와 서희안이 앉아 있었어요.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계약서를 보니 명확합니다. 피고 강민주는 계약서에 서명했고 독소 조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실패한 이상 원고 측의 청구는 정당합니다. 판사의 말에 민주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판결합니다. 피고 강민주는 강산 건설 지분의 50%를 원고 넥스트레벨테크에 양도해야 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민주는 무릎이 꺾였어요. 변호사가 민준을 부축했습니다. 에스더 서는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민준은 에스더 서를 보고 울먹였습니다. 에스더 씨, 왜 이러는 거예요? 저를 믿는다고 했잖아요. 에스더 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서서 법정을 나갔어요. 민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경영권, 재산, 명예. 모든 게 사라졌어요. 민준은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술병이 바닥에 굴러다녔어요. 민준은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윤세아. 민준은 중얼거렸습니다. 윤세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세아가 자신을 헌신적으로 돌보던 모습. 세아가 자신을 사랑하던 눈빛. 미안해. 미안해. 민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세아를 죽이려 했던 것. 유진과 재혼한 것. 모든 게 잘못됐습니다. 민준은 술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술을 마셨어요.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민준은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길거리를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행인들이 민준을 피해 지나갔습니다. 윤세아, 윤세아. 민준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과거 세아가 겪었던 절망을 이제 민준이 겪고 있었어요. 아이러니했습니다. 민준은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 왜 이렇게 됐지? 민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같은 시각, 에스더 서의 사무실. 에스더 서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이안이 들어왔습니다. 강민준이 폐인이 됐습니다.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어요. 이안의 말에 에스더 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복수는 성공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안이 말했습니다. 에스더 서는 침묵했습니다. 세아 씨, 괜찮아요? 이안이 물었습니다. 에스더 서는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이 씁쓸했습니다. 이상해요. 통쾌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에스더 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 무너지는 걸 보니 과거의 제가 보였어요. 절망하고 무너지고 모든 걸 잃은 저의 모습이요. 에스더 서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복수의 끝은 희열이 아니라 공허함이네요. 이안은 에스더 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해야 했던 일이에요. 그들이 당신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요. 알아요. 하지만 에스더 서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같은 시각 한유진의 집. 유진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에스더 서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민준의 파산 소식을 들었지만 유진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끝났어. 하지만 난 아니야. 유진은 중얼거렸습니다. 유진의 눈빛은 광기로 가득했어요. 에스더 서, 너도 끝장내야 해. 유진은 자료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에스더 서의 과거, 신분, 모든 것을 파헤쳤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의혹에 도달했습니다. 혹시 정말 윤세아인 거야? 유진은 사진들을 비교했습니다. 윤세아의 옛 사진과 에스더 서의 사진. 얼굴은 달랐지만 뭔가 비슷한 게 있었어요. 유진은 성형외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어요. 이 두 사람 같은 사람일 가능성 있나요? 의사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얼굴 윤곽이 비슷하네요. 성형수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코와 턱선을 많이 손봤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럼 정말 윤세아야. 유진은 이를 갈았습니다. 윤세아가 살아 돌아와 복수를 한 거였어요. 유진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내가 널 죽여서라도 내 자리를 지킬 거야. 유진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칼이 들어 있었어요. 유진은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끝낼 거야. 유진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습니다. 며칠 후 에스더 선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어요. 대표님, 한유진 씨가 찾아왔습니다. 에스더 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진 씨가요? 네. 만나시겠어요? 에스더 선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유진은 에스더 서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안녕하세요, 에스더 서 대표님. 유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에스더 서가 물었습니다. 유진은 에스더 서에게 다가갔어요. 당신, 윤세아 맞지? 에스더 서는 표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시침이 떼지 마. 난 다 알아. 당신이 윤세아라는 거. 성형수술까지 해가면서 복수하러 온 거잖아.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에스더 서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증거라도 있나요? 증거, 곧 찾아낼 거야. 그리고 당신을 법정에 세울 거야. 사기죄로. 유진은 이를 갈았습니다. 에스더 서는 미소를 지었어요. 해보세요. 하지만 당신도 잘 아시잖아요.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에스더 서의 말에 유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두고 봐. 내가 반드시 당신을 끝장낼 거야. 유진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에스더 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유진이 저를 의심해요. 조심해야겠어요. 이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경호원을 붙일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에스더 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강산 건설의 경영권이 넘어간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에스더 서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밤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문이 노크되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이안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가 들려 있었어요. 아직도 이래요? 이안이 물었습니다. 에스더 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리할 게 많아서요. 이안은 차를 테이블에 놓고 에스더 서 옆에 앉았습니다. 세아 씨, 이제 그만 쉬어요. 복수는 끝났어요. 에스더 서는 이안을 쳐다봤습니다. 이안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유진이 남았어요. 유진은 이미 무너졌어요. 민준도 폐인이 됐고요. 이제 그만 짐을 내려놔요.
이안은 에스더 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에스더 서는 이안의 손을 보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이안 씨, 세아 씨, 당신은 충분히 싸웠어요. 이제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요. 이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에스더 서는 눈물이 고였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이안 씨가 없었다면 전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에스더 서는 이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안은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요. 복수가 아닌 희망을 향해서요. 에스더 서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안의 따뜻한 시선이 에스더 서를 감싸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유진의 집. 유진은 강산회장 본가에서 가져온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윤세아의 웨딩드레스가 들어 있었어요. 이걸로 DNA 검사를 하면 돼. 유진은 웨딩드레스에서 머리카락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드레스는 너무 깨끗했어요. 세탁이 여러 번 된 것 같았습니다. 제기랄. 유진은 드레스를 내던졌습니다. DNA 검사는 불가능했어요. 유진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목 에스더 서 관련 제보. 내용 넥스트레벨테크 에스더 서 대표는 강산 건설의 자금을 노린 사기꾼입니다. 가짜 신분으로 투자자 행세를 하며 회사를 탈취했어요.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유진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 언론사에 같은 내용을 보냈어요. 에스더 서, 이번엔 내가 무너질 차례야. 유진은 비웃었습니다. 사흘 후 인터넷 기사가 터졌습니다. 에스더 서, 도박 자금 노린 사기극? 의혹 제기. 기사는 에스더 서의 신분과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어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역시 사기꾼이었네. 강산 건설 불쌍하다. 법적 조치해야 함.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에스더 서의 사무실에는 항해 전화가 빗발쳤어요.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언론 대응 어떻게 할까요? 에스더 서는 침착했습니다. 무시하세요. 근거 없는 소문이에요. 하지만 여론이 괜찮아요.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에스더 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의 마지막 발악이었어요. 그날 밤 에스더 서의 사무실. 에스더 서는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강민준이 들어왔습니다. 민준은 초췌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옷은 더러웠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에스더 서,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에스더 서는 일어섰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여기를? 닥쳐. 너. 윤세아 맞지? 민준은 에스더 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에스더 서는 뒤로 물러섰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시침이 떼지 마. 내 그 눈빛. 세아가 날 보던 그 눈빛이야. 나한테 복수하려고 살아 돌아온 거지? 민준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했습니다. 에스더 서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저는 에스더 서예요. 윤세아가 누군지 모르겠네요. 거짓말. 내가 널 죽이려고 했어. 바다에 빠뜨렸어. 그런데 왜 살아있어? 민준은 에스더 서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에스더 서는 민준의 손을 뿌리쳤어요. 손 떼세요. 넌 윤세아야. 복수하려고 온 거야. 내 모든 걸 빼앗아 갔어. 민준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세아야. 내가 잘못했어. 에스더 서는 민준을 내려다봤습니다. 냉정한 표정이었지만 가슴속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한때 사랑했던 남자가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니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에스더 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보안팀을 부르겠어요. 나가주세요. 에스더 선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민주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세아야, 제발 용서해줘. 민주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에스더 선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에스더 선은 이안과 함께 카페에 있었습니다. 민준이 어젯밤에 찾아왔어요. 에스더 서가 말했습니다. 이안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아요? 네. 하지만 힘들었어요. 에스더 서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안은 에스더 서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더 이상 그들에게 흔들리지 마세요.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에스더 서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에스더 서 대표님 맞으시죠? 남자가 물었습니다. 에스더 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구세요? 김태준입니다.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남자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이안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남자를 쳐다봤어요. 무슨 용건이죠? 재미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윤세아의 살인 미수 사건에 대해서요. 남자의 말에 에스더 서와 이안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윤세아가 바다에 빠진 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강민준과 한유진을 도왔죠. 남자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는 방파제에서 민준과 유진이 누군가를 바다에 밀어넣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블랙박스 영상이에요. 제 차에 달린 거죠. 에스더 서는 숨이 막혔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이걸 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이안이 물었습니다. 남자는 비웃었어요. 돈이죠. 20억 주면 이 영상을 드릴게요. 안 주면 강민준한테 팔겠어요. 남자의 말에 에스더 서는 이를 갈았습니다. 협박이었어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어요. 이안이 말했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남기고 일어났어요. 이틀 안에 연락 주세요. 남자는 떠났습니다. 에스더 서와 이안은 서로를 쳐다봤어요. 어떡하죠? 에스더 서가 물었습니다. 이안은 침묵했어요. 그날 밤 이안의 사무실. 이안은 노트북으로 김태준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안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이안 변호사님이시죠? 강민준입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안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무슨 일이죠? 변호사님, 당신의 과거에 대해 알고 있어요. 서희수 사건 말이에요. 이안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강산 건설 사고로 동생이 실종된 거 알아요. 그리고 변호사님이 그 사고를 이용해서 저희를 복수하려고 한 것도요. 이걸 언론에 폭로하면 변호사님 커리어는 끝이에요.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비틀려 있었습니다.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거래죠. 에스더 서를 포기하세요. 그럼 당신 과거는 묻어드릴게요. 이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안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모든 게 꼬이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에스더 서와 이안은 김태준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한적한 창고였어요. 김태준은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돈 가져왔어요? 김태준이 물었습니다. 이안은 가방을 내밀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김태준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안에는 돈이 아니라 녹음기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김태준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경찰들이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태준 씨 체포합니다.
협박죄로요.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김태준은 애쓰더 서를 노려봤어요. 이 계집애 가. 당신이 한 협박은 모두 녹음됐어요.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도 이미 확보했죠. 이한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방파제의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김태준의 차에서 복사해 온 거였습니다. 제가 IT 전문가를 고용했어요. 당신 차량 시스템에 접근해서 영상을 복사했죠. 애쓰더 서가 말했습니다. 김태준은 이를 갈았어요. 강민준과 한유진의 살인 미수 증거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당신은 끝났어요. 이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김태준을 끌고 나갔어요. 애쓰더 서와 이한은 서로를 쳐다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애쓰더 서는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강민준, 한유진 혐의 살인 미수.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김태준의 증언, 그리고 애쓰더 서 자신의 증언.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충격 윤세아 살인 미수 사건, 남편과 친구가 공범. 뉴스는 전국을 뒤흔들었어요. 같은 날 밤 한유진은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자신과 민준의 얼굴이 크게 나오고 있었어요. 유진은 휴대폰을 움켜쥐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유진은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블랙박스 영상의 원본이 담긴 USB, 그리고 살인 미수를 계획한 메모들. 이걸 없애야 해. 유진은 서류들을 모아 찢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이 열렸어요. 애쓰더 서와 이한이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경찰들이 따라왔어요. 한유진 씨, 증거 인멸 현장이네요. 이한이 말했습니다. 유진은 서류를 움켜쥐고 뒤로 물러섰어요. 비켜. 다 내 거야. 유진은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뛰어내리려는 순간 경찰이 유진을 붙잡았어요. 나 달라고. 유진은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힘에 제압됐어요.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증거 확보했습니다. 경찰이 서류들을 수거했습니다. 유진은 애쓰더 서를 노려봤어요. 윤세아. 내가 윤세아지? 넌 죽었어야 했어. 유진은 경찰의 손을 뿌리치고 애쓰더 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발을 헛디뎠어요. 유진은 계단을 굴러 떨어졌습니다. 으악! 유진의 비명이 울렸습니다. 유진은 계단 아래에 쓰러져 있었어요. 경찰들이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구급차 불러요. 유진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척추가 부러진 것 같았어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파. 움직일 수가 없어.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유진은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일주일 후 병원. 유진은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깁스가 돼 있었어요. 의사는 전신마비에 가까운 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옆 병실에는 강민준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민준은 알코올 중독과 영양실조로 쓰러진 거였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애쓰더 서가 들어왔어요. 뒤에는 이한이 따라왔습니다. 유진과 민준은 애쓰더 서를 쳐다봤습니다. 애쓰더 서는 두 사람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애쓰더 서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유진은 이를 갈았어요. 너. 애쓰더 서. 아니에요. 애쓰더 서는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바꿨어요. 수술 후 복원된 자신의 진짜 목소리였습니다. 나 윤세아예요. 살아 돌아왔어요. 세아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유진과 민주는 얼어붙었어요.
세아?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당신들이 죽이려고 했던 윤세아예요. 하지만 전 살아남았죠. 유진은 몸을 떨었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어요. 말도 안 돼. 넌 죽었어. 바다에 빠졌잖아. 서희안 변호사님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에스더 서로 다시 태어났죠. 세아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눈물을 흘렸어요. 세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당신들은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7년 동안 제가 바친 모든 걸 짓밟았죠. 세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어요. 당신들은 법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살인 미수죄로요. 유진은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다 민준이가 한 거야. 닥쳐. 내가 먼저 제안했잖아.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세아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연민도 분노도 없었어요. 그저 텅 빈 눈빛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서로를 증오하며 살아가겠죠. 그게 당신들이 받을 벌이에요. 세아는 돌아섰습니다. 이안이 세아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병실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유진과 민준의 울부짖음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세아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석 달 후 법원.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피고인석에는 강민준과 한유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강민준, 한유진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피고인들은 윤세아 씨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습니다. 약물을 투여하고 바다에 빠뜨렸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생존했으나 이는 피고인들의 의도와 무관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또한 피고인 강민주는 경영 비리와 횡령 혐의도 인정됩니다. 피고인 한유진은 공범으로서 살인 미수를 방조하고 교사했습니다. 민준과 유진은 몸을 떨었습니다. 본 법원은 피고인 강민준에게 징역 15년을, 피고인 한유진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민준과 유진은 무너졌습니다. 유진은 울부짖었어요. 안 돼. 이건 너무 가혹해. 정당한 처벌입니다. 퇴정하세요. 판사는 일어섰습니다. 교도관들이 민준과 유진을 끌고 나갔어요. 세아는 방청석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이안이 옆에서 세아의 손을 잡았어요. 끝났어요. 이안이 말했습니다.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일주일 후 교도소. 세아는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 너머로 민준과 유진이 들어왔어요. 두 사람은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세아는 두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민준은 세아를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세아, 미안해. 세아는 표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아요. 세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전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아요. 용서할 수도 없어요.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아는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당신들을 미워하는 저 자신을 용서하기 위해 이제 당신들을 제 삶에서 완전히 지울 거예요. 세아는 일어섰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제게 아무 의미도 없어요. 당신들의 이름도 얼굴도 모든 것을 잊을 거예요. 세아는 등을 돌렸습니다.
민준이 소리쳤어요. 세아, 제발, 한 번만 더 봐줘. 하지만 세아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면회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수의 굴레에서 해방된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 후, 세아는 넥스트레벨테크 사무실에서 이안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세아가 물었습니다. 직원이 보고서를 펼쳤어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00명의 아이들이 무료로 코딩 교육을 받고 있어요. 좋아요. 예산을 더 늘려서 200명까지 확대해 주세요. 세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안이 세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세아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이안 씨 덕분이에요. 세아와 이안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세아는 강산 건설에서 얻은 지분을 모두 사회에 환원했어요. 그 돈으로 재단을 만들어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넥스트레벨테크는 사람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 노인을 위한 헬스케어 시스템, 모두 세아와 이안이 함께 만든 거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세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맑고 푸르렀어요. 이안 씨, 산책할래요? 세아가 물었습니다. 이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한강공원. 세아와 이안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이안 씨, 전 행복해요. 세아가 말했습니다. 이안은 세아를 쳐다봤어요. 저도요. 과거에는 복수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미래를 생각해요. 희망을 생각해요. 세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이안은 세아의 손을 꽉 쥐었어요. 세아 씨,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요. 네, 함께요. 두 사람은 걸음을 멈추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안은 세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세아는 이안의 품에 안겼습니다. 고마워요, 이안 씨. 저를 구해주셔서, 저를 믿어주셔서. 세아 씨가 스스로 일어선 거예요. 전 그저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이안은 세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세아는 눈을 감았어요. 평온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교도소, 민준과 유진은 각자의 감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증오하고 있었어요. 민준은 벽에 기대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다 유진이 때문이야. 그 여자가 세아를 죽이자고 했어. 민준은 중얼거렸습니다. 후회와 증오가 뒤섞였어요. 유진도 똑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민준을 욕했어요. 다 민준이 때문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며 남은 삶을 살아갈 거였습니다. 그게 그들이 받을 진짜 벌이었어요. 세아의 삶에서 두 사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잊힌 과거가 됐어요. 1년 후, 세아는 넥스트레벨테크 창립 기념 행사에 서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오늘 넥스트레벨테크는 새로운 도약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기술로 사람들을 돕고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세아의 목소리가 홀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행사가 끝나고 세아는 이안과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이안 씨, 저 멀리 봐요. 세아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빛이 쏟아졌습니다. 아름답네요. 이안이 말했습니다. 세아는 미소를 지었어요. 전 이제 에스더 서도 윤세아도 아니에요. 그냥 저예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한 사람이에요. 세아의 얼굴에는 온화함과 강인함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윤세아의 따뜻함과 에스더 서의 단호함이 하나로 어우러진 모습이었어요. 함께 걸어가요, 이한 씨. 빛을 향해서요. 세아는 이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한은 세아의 손을 꽉 쥐었어요. 네. 함께요. 두 사람은 노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빛을 향해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세아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복수가 아닌 사랑으로, 증오가 아닌 용서로, 어둠이 아닌 빛을 향해.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수의 끝에서 세아는 깨달았어요. 진짜 승리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는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가장 큰 용기는 미워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다시 사랑하는 법을 선택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나라면 어떻게 했을지, 무엇하며 듣고 계신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가장 먼저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골드극장이었습니다.